학교 급식 지원센터가 공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노래를 재개정하라! 저는 그 이제 식량닷컴 그 대표를 맡고 있고 그 김포에서 그 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인증받아서 친환경 농민입니다. 예, 김규태라고 합니다. 저는 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신소희라고 합니다. 예, 저는 김포 경실련 사무국장으로 있고요. 친환경 도시농업인입니다. 이종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시 조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 운동이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해서 이제 제도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은 뭐 학교 영양사나 농민이나 뭐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공무원도 들어오고 이제 그 시민단체 그동안에 무상급식을 해왔던 시민단체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이제 계속 해왔던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김포는 거버넌스가 상당히 잘 돼 왔다. 근데 진짜 잘 되었던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니까 김포라는 지역이 그렇게 적어도 급식운동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이제 빨리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모범적이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도 다 평가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포에도 2003년 10월 16일 날 학교급식 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라고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2003년에 운동본부가 예. 만들어진 거구나. 예, 그렇죠. 이제 이름이 학교급식 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그래서 이게 10월 16일 날 발족을 했어요. 이제 그때 주 이슈가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 이 취지였었거든요. 이때 자료를 보니까 시민 4,500여 명 정도의 서명을 또 받았더라고요. 아, 김포에서? 예, 김포에서 그랬어요. 그때 뭐 김포경실련 준비단체, 뭐 여성회전화, 뭐 김포농민회 물론 들어갔고요. 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도 참여했었고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도 몇 개 해서 전부 14개 단체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태동을 할 때 김포도 왕성하게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2009년도에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를 구성을 해요. 2009년에? 2009년 9월 9일 날. 그래갖고 이때 한 게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 개정 청원 토론회를 개최했었어요, 저희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했었고요. 이게 이제 그때 내걸은 목표는 그죠.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자라는 청소년들의 학교 급식 안전지대 확보. 조금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2003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게 들어왔던 얘기는 그 전에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행정력이 바로 가동이 되고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 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좀 더 했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010년도 10월 1일 날, 지금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전 단계였죠. 김포시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 그거를 구성하기 전에 김포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준비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때 시민단체 위주로. 그 당시 위원장이 최대문 선생님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 추진 기구인데 이제 이거를 토대로 2011년도에 김포시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가 생긴 거죠. 그때가 유영록 시장 때죠, 그게? 2011년도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영록 시장 때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의 목표는 센터를 만드는 거. 예, 그렇죠. 만들고 나서 이 발전 협의회는 이렇게 해소된다 이 조항이 이제 있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예,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설립 건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지부진해갖고. 시민단체 요구를 시에서 다 이제 그쵸. 못 받아낸 거지. 예, 협의회까지는 시하고 어느 정도 민간검으로서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였었는데, 이 그러니까 당시 그 왜냐면. 지지부진하다는 게 이제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제 그죠, 행정 쪽에서. 행정 예, 쪽에서. 실행력이 떨어졌어요. 실행력이 떨어진 예, 거다. 실행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간에 좀 의견도 안 맞고, 좀 실행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민간위원들 전원 사퇴도 나왔었고요. 중간에 맞아. 그래서 계속 그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조례까지 명시를 했는데 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센터가 계속 그때 시장이 센터를 만든다 그때 공약을 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센터를 안 만드니까 시민단체들이 왜 공약 안 지키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시장한테 이제 건의하고 항의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결정적인 게 협의회 자체 그 회의 구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의 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1년에 2번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운영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딪혔었죠. 그래갖고 2014년도에 이제 민간위원들 전원 사퇴하겠다고 나왔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센터를 안 만들면 그 이제 우리가 뭐 더 이상 이렇게 활동 못 하겠다. 이제 시하고 못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성공했죠. 그 14년대 센터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센터 만들고 센터를 실질적으로 조금 더 운영을 그러니까 시에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센터 운영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센터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했던 여러 시민단체들 이게 이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당연직 말고라도 이제 그 위원들은 뭐 교육계, 교육 관련 시민단체, 뭐 먹거리,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시민단체,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인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가서 각자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한 편이었었죠. 그 사람들이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이미 보면은 구성이 돼 있었는 뭐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가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거버넌스를 그렇게 만들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좀 해왔었던 거죠. 그게 학교급식 발전 협의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2013년이라고 그랬나? 발전 협의회가 11년? 11년이요. 11년 11년? 12월 29일 날 11년에 발전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14년에 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한 3년 3년 정도 활동을 좀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다른 센터나 그러니까 다른 그 기능을 가진 센터들을 이렇게 설립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3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짧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
3년 또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만들. 아니 요즘 뭐 지금 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가지고 그 윤석열 탄핵되면서 그렇게 탄핵되면서 오다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네. 인수위원회가 보통 한 2달 정도 이렇게 그쵸. 그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 학교급식 발전협의회가 그 센터를 만들기 위한 이렇게 전 단계 활동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센터는 안 만들어졌지만 센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센터의 아,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사실은. 그러니까 센터 연습을 한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센터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동 폐기된 근데 거였으니까. 다만 좀 그 당시 좀 아쉬웠던 게 그때 발전협의회 때 계속 참여를 했었던 거죠. 운영위원회도 있지만은 심의위원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조합이 좀 안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그 어쨌든 행정에 거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활동이 전국에서 좀 모범 사례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 초창기 모델이라서. 근데 거기에 뭐 반해서 저희는 어쨌든 활발하게 조금 의견들도 개진하고 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하나씩 뭐 따다가도 좀 이렇게 좋은 면만 좀 따다가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도전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결국엔 나중에 예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좀 부딪힌 경향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는 게 좀 센터의 역할도 필요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에서 자기네들 마지막 보루 같은 거지 심의위원회가 자기네 의견을 그대로 추진할 예산줄을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심의위원회는 막상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그동안 참여했던 단체들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게 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될 때 그럼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나 그렇죠. 예. 그 학교급식 그 운영위원들하고의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몰라 이거를. 내용을 모르죠. 네, 내용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준비한 대로 시에서 준비한 대로 가서 이제 뭐 거수기나 이렇게 하고 그거는 아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좀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이제. 그치,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교급식 그 운영위원회 이렇게 운영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공무원들이 다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이제 처음 봤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한대요. 학교급식 그걸 보면서 이제 그만큼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무상급식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단련돼 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이제 참여하면서 초창기 때 이제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포가 참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학교급식 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던 거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참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이제 그런 사례일 거예요. 그렇죠. 민간 주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이제 김포는 학교급식 관련 거버넌스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활동을 좀 해왔다. 나는 이거는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2014년도에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그때 10월달에 또 한 번 했네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이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이 의무 조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급식 운동을 해왔던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은 이게 학교급식의 이제 핵심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 조례들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포 조례는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걸 통해서 2015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학교급식 그 모니터링단도 그렇죠. 그때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센터 직원들도 15년 그러니까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갖고 2015년도에 이제 3명으로 증원이 되고 그때는 센터가 시민단체들이 막 사태까지 하면서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긴 했는데 그 직접적으로 이제 이걸 행정에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또 시민단체들이 또 배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야 그래서 우리 쪽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거는 최소한 5급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급 센터면은 이제 과장이 센터장을 하면 5급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제 과장급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그때 참 어중간했던 게 중후부서는 또 교육체육과였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학교급식은 이건 농업정책이 아니다. 이거는 식량정책이고 교육정책이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교육체육과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때는 당시에 이름이 교육체육과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후부서는 교육체육과인데 센터장은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제 센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행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이게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게 뭐 교육체육과하고 농정과하고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생각이지만은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독립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 직제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그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체육과에서 농정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중후부서가 이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 활동했던 운영위원들 대부분이 임기가 연임 제한, 그러니까 연임을 하고 나서 이제 보통 4년 정도까지는 보통 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 많이 걸렸었어요. 걸리면서 또 농정과로 넘어가면서 농정과는 물류 쪽에 유통 이런 쪽에 집중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까지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이 물류 위주로 지금 이제 고착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운영위원들의 그 임기하고도 이렇게 또 같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구나, 그게. 그쵸.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 컸죠, 그때는. 그러니까 센터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한 뭐 2003년, 4년 이때부터 이제 활동을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요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제 운영위원으로 가면서 이제 뭐 센터에 이제 그 운영 방안이나 뭐 이제 정책 방향들을 잡아냈는데 그 보통 위원회들이 임기가 2년인데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하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4년인데 그 초창기 멤버들이 이제 4년을 하면서 다른 멤버들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중후부서가 교육체육과에서 농정과로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개입력이 좀 이렇게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뭐 그때 그 이제 시행규칙 이런 데 보면은 운영위원회 이제 그 인선을 할 때 운영위원 인선을 할 때 교육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농업인 그 단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올리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런 시민단체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단어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운동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그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있던 전문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영양교사 쪽에서도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제 추측컨대 무슨 안건이 나와도 이해관계가 조금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정도보다는 본인 이해관계처럼 많이 흘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소희 씨가 이제 준비를 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 예. 이제 초창기 이제 운영했던 거. 좀 그러니까 어쨌든 모범적인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그렇죠.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초창기 member들의 임기가 다 된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시장이 바뀐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예,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잠깐 이제 그 급식 운동 하던 때로 이제 잠깐 뭐 한번 소환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옛날에 2010년인가 그때가 6.2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2010년 이때가 무상급식 운동이 최고 정점에 이제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럴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 이제 뭐 새누리당이었나 뭐 그랬을 텐데 그 당에서는 계속 무상급식 자체를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무상급식 정책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그때 그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그 운동 진영에서 요구했던 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라. 이게 이제 그 주요 요구 사항이었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정책을 받았어. 그리고 그때 당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이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급식 센터가 이렇게 이제 설립이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로 이야기했던 게 그때는 이제 정부도 마찬가지였어. 정부에서도 학교급식 센터 하면은 지원센터 하면 그때는 학교급식 정부 쪽에서는 지원센터라고도 안 해서 학교급식 센터라고 얘기를 했어. 학교급식 센터 하면은 이제 물류센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 학교급식 운동 해왔던 사람들이 계속 토론하고 연구하고 해왔던 결과로 이제 응축됐던 건 이거는 물류시설이 중심이 아니다.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게 그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초창기 센터는 그 이제 물류센터 중심이었지만 이후로 만들어진 그 센터들은 친환경이 들어가고 친환경 중심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 중심이고 이렇게 해서 센터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진화를 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진화 단계에 맞게 가장 모범적으로 좀 이렇게 안착한 그런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 이제 민주당 시장에서 이제 지금의 이제 국힘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급식 정책이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친환경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몇 번의 이 정치적인 뭐 공방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뭐 이야기 센터를 만들면서 해왔던 뭐 운영위원회나 그 전에도 보면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 진짜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이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친환경 농민 들어와 있었지, 학교 그 영양사, 영양교사가 들어와 있었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제 교사도 들어와 있었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서도 들어왔고, 또 학부모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청에서는 이제 주무부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양한 그 전문가 이제 그룹들이 들어왔는데, 운영위원회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소희 씨가 준비한 걸 한번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시가 이걸 바꾸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우연이었는가 처음에는 저희도 조금 혼동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그 작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3월에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 개정 이전에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친환경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김포시 친환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지어진다고 계속해서 뭐 토지도 구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급식 농가를 육성하고 육성해서 뭔가 생산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 실제로 아이들이 먹는 거에 친환경 농산물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생산하는 농가들도 조금 조직화되고 이게 되어야 하는데 센터는 지어진다는데 이 농민들의 조직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든 아니면 구심점이든 이런 게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진다는 느낌을 저희는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이 바뀐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 육성에 관한 법률 안에는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 친환경 육성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운영위원이든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이 법을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질 수도 있는 그게 되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삭제되는 그 법을 삭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사실은 23년도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공표가 났는데 저희는 친환경 단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의견 청취나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는 알림이 전혀 없었어요. 친환경 조례인데. 예, 친환경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친환경 단체에는 그것도 저희가 어떤 다른 자료를 보느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의견 청취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에서는 누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아니, 일반적인 그 홈페이지에 그냥 일반적인 거야? 네, 일반적인 홈페이지에 그냥 그러니까 그게 몇 주, 2주 안에 그거 안 하면 우리 발언권이 아예 없어지고 시의회로 넘어가서 그 여야 구도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 이해도 있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여튼 논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루 남은 거예요. 하루 전에 저희가 정말 그걸 발견을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 남은 거 알았다고? 예, 알아서 정말 저희 밤 새웠어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농민들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걸 써보는 것도 처음이라 정말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막 서로 볶아가면서 그거를 해서 보내고 지역의 시의원들한테도 혹시 이게 전날이니까 이게 못 갈까봐 정말 이분 저분들한테 연락처 물어봐가지고 다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예, 이거 우리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했어요. 하면서 고자질을 한 거죠. 진짜 의도 있어서 이거를 정말 없애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는 그거 자체는 행정이 상당히 귀찮은 내용들을 모두 삭제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해서 그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가부를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켰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보류라고 하나요? 그거를 예. 그렇지 보류. 예,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올리겠다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월에 그게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똑같은 안건을 똑같은 개정안을 그 다음에는 그걸 올릴 수가 없다면서요. 보류면은 의견 보류를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게 이미 거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환경 농민들의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보류를 한 예, 거예요. 보류가 됐고 일단 보류고 그 시에다가는 얘네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서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다가 야단을 쳐주는 셈이 됐었어요. 의회에서 뭐 당이 뭐 따지지 않고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때 모두가 그렇게 해주셨던 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넘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기함을 했던 게 그 다음에 24년도였는데 사실 동수부결이라고 해서 양쪽이 사실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수가 같았기 때문에 뭔가를 그러니까 김포시 의회가 네. 7대 7이었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법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양쪽이 첨예한 대립에서 못 바꾸는 게 기준이었던 상황이었는데 한 분이 잘못되신 바람에 유고 상황이어서
바꾸고 싶은 모든 법을 다 올려가지고 바꾸는 상황이 됐었고, 그게 그때 24년도 3월 정도의 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벌써 그렇게 된다. 벌써. 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바뀌면서 그 친환경 조례를 이제 친환경 농민들이 그 기일을 이제 하루 남겨놓고서 네. 이제 반대 의견들을 아주 강력하게 써서 의회에 전달을 했고, 의회에서는 그걸 시에다가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이제 조례권은 이제 보류를 시켜놨고, 네. 그런데 이제 학교급식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네, 친환경 육성에 관한 법이 아니고, 그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에 대한 학교급식 이제 조례 개정안에 그때 그 난리들이 났었는데, 네. 그때 그 주요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딴 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핵심적인 게. 그 기존에는 그 위탁에 관한 거나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던 거를 변경했을 때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 그 그걸로 비영리를 뺀 거. 맞아. 그래서 네. 그게 전국적으로 아주 회자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입법 예고를 2월에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정말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가 이미 그쵸. 소관위에서는 됐던 건데 본회의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동수가 깨짐으로써 한쪽에서 원하면 그 다수당일 경우에는 다 넘길 수 있는 게 되니까 정말 저도 그때 참관을 들어갔었는데 그날 12가지인가 예, 정말 조례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죠. 서로 눈 단져보고 그냥 거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다 통과 그러니까 통과였어요. 그때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 영리단체도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아니 그 정확한 거는 영리 비영리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개념으로 본 거였어요. 비영리 법인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뀐 그러니까 거죠. 비영리를 뺐다는 거지. 아니 이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뒤에 단체가 붙는 거예요. 단체라는 정의는 3인 이상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본인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나? 그 조례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단체의 기준을 너무 간소하게 해놓은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상당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김포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시민단체들이 다 결합해서 이렇게 해오면서 강조됐던 게 이제 공익성이 이제 강조가 됐었고,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하려면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쭉 해왔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확 이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 2024년에 3월 달에 실제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막 규탄하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 가지고 그래서 토론회가 이제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5월 달에 네. 이제 토론회가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시청 앞에서 저것도 했었죠. 이제 항의 집회도 했었죠. 집회도 하고 집회도 기자회견도 했었고, 하고, 네. 기자회견도 했었고. 예전에 그러니까 협의회 때 참여했던 단체들 다 모이고 그때 이제 시에서의 뭐 기자회견하고 뭐 집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의 이제 급식 정책에 대해서 항의들을 좀 했는데, 그때 시에서는 뭐 어떤 답을 내놨죠? 뭐 반응이 어땠죠? 시에? 반응이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네. 개정한 걸로 넘어간 거고. 그 중간에 저희가 조례 개정 막고 다시 뭐 집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 중에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하는 시의원이 있어서 그런 뭐 조례 개정 이런 정권이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의원들도 친환경 농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막 항의하고 뭐 자기 의견 표하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그 시에서 시가 이제 조례 개정 다른 건들 그냥 올리면은
시의원들이 그 많은 걸 전부 다 꼼꼼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좀 강하게 하면은 시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일부 시민단체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학교급식 그 지원센터 그 운영위원회 구성도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쵸. 그 지금은 시민단체가 다 빠졌어요? 올해 그 조례 개정을 올렸을 때 그 아까 그냥 친환경에 관련된 그 친환경 문구를 많이 뺐고요. 하나는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저희가 그동안 참여했던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지금 얘기는 올해 작년에 개정된 거 말고 예. 그치, 다시 올해 또 조례 개정을 또 시도했다는 거죠. 그쵸. 그게 몇 이게 월 달이죠? 우리가 그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막 번잡했던 시기라 사실 모든 당도 그랬겠지만 일부 당선자가 난 당은 되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의원들이 사실 뭔가 이런 회의 의제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을 만큼이었는데 선거 딱 끝나고 돌아올 때 그 직전인데 보니까 아까 우리 친환경법을 바꿀 때도 똑같이 우리한테 의견 청취나 이런 거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루 남기고 알았다며. 네, 근데 요번에는 그 의견 청취 하루 전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이제 회의 들어가는 날인데 6월 4일이 회의 날인데 6월 3일 날 시의원들이 회의 날이라는 거는 시의회 회의. 네, 그 회의 교시환경위원회 회의 전날인데 그 회의 전날 안건이 올라온 그 전날이었을 그 거예요. 전날인데 시의원들이 각 이 관계 단체한테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니네랑 이거 실제로 잘 지내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제보가 먼저 온 거죠. 시의원으로부터. 예. 누구한테? 저희 쪽한테도 얘기가 왔었고 아, 이런 이런 것들이 거에 올라왔는데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나 농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고 이거를 잘 지켜야, 그러니까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지했으니까 시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변경안이 올라온 것인가를 다시 문의를 한 거죠. 그냥 여기서 얼레벌레 올린 거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야기는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의견 정치를 고시를 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얘기도 끝난- 안 하고. 그건 끝난 아 그거는 예. 고시는 했어요? 모르는 거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시는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걱정을 이거는 많이 아예 했으니까. 시효가 지나버렸고 예, 저희는 알지도 못,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조례 개정을 한다고 이제 입법 예고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시민 의견 청취 과정까지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시키기 남은 위해서 거예요. 네. 의회에서 이걸 논의하기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이걸 논의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의원들도 몰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네. 의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본인이 이제 그 문구 전체가 딱 부러지게 OX가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보여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나 혹은 이 아, 안건이- 의견이 있으면 달라. 뭐 아니 이 안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었어요. 아, 네, 이걸 알고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은 몰랐다는 건 아니고 예, 자료를 왜냐면 자료는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네. 그동안 예. 쌓여왔던 문제 제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인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친환경 농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상호 간에 요 정도는 우리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했던 거냐 아니면 얘가 일방적으로 올린 거냐 이거를 좀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확인도 할 겸. 예, 이렇게. 그래서 몰랐다고 아니, 정말 저희 쪽에는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비상이 이제 걸렸던 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관심 있는 시의원이 그거를 부결을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김포가 그 학교급식 관련한 이제 거버넌스 활동을 상당히 잘했다. 모범적으로 해왔고 센터도 모범적으로 만들어왔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운영이 됐었고 그런데
초창기 이제 운영위원들의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게 됐고, 이제 거기다 이제 시장까지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그동안 만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 급식 정책의 방향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그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지금 이제 바뀌게 됐다. 요게 지금 김포의 급식 정책의 현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예, 현실이면서 여기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거는 기존의 그 거버넌스 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아직 몇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네. 뭐 예, 그러니까 그 농민단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저력들이 정말 저희가 학교급식에 출하만 하고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생산자가 뭐 모르고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깜깜이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상호 도움이랑 그리고 상호 견제, 그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거버넌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얘기도 한 번 더 들어주고 작동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